어, 정확도와 정확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때요. 정확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때 프리시전과 리콜을 동시에 좋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정확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여기 정답들의 개수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정답들의 개수가 같다는 얘기니까 프리시전을 높이려면 이 숫자를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여기 있는 숫자는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숫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는 리콜이 나빠지는 결과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반대로 리콜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숫자들이 작아지게끔 모델을 변형하게 되면 반대로 여기 있는 숫자들이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리시전과 리콜, 정밀도와 재현율은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 다 좋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100%가 아닌 그런 모델에 있어서는. 정밀도와 재현율은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동시에 좋게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정밀도가 이걸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같은 정확도에서 같은 정확도 accuracy에서 정밀도가 높아지면 재현율은 낮아지고요. 정밀도가 높아지면 재현율은 낮아지고 반대로 정밀도가 낮아지면 재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동시에 두 개를 좋게 만들 수는 없다. 두 개를 동시에 좋게 만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트레이드 오프 관계고요. 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볼 수 있는 그래프가 아까 우리 인폴팀은 잠깐만 볼까요? 인폴팀은 잠깐만 보시면 제가 매트릭에서 플롯 프리시전 리콜 커브, 플롯 ROC 커브라고 하는 거를 임포트를 했어요. 요거를 그려보시면 돼요. 요거를.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할게요. 프리시전 그 다음에 리콜 커브.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 함수가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프가 그리기 쉬워졌어요. 프리시전 리콜 커브를 하시면 되고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시면 에스티메이터가 무엇이냐를 주시면 돼요. 잠깐만요. 디프로케이티드 됐다고 나오는군요. 1.0에서 디프로케이트 됐고 1.2에서 없어질 거다. 그런 얘기가 있네요. 요거 한번 좀 볼게요. 함수 여기에 플롯 프리시전 요 정도만 하시면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네, 플롯 프리시전 리콜 커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 게 이거였었거든요. 1.0에서 디프로케이트 됐다라고 하면 1.0에서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1.0에서 새로운 그 함수가 나왔다는 얘기고요. 이 함수는 지금 버전이 1.1이니까 아직까지는 없어지지 않았는데 1.2가 되면 없어질 예정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1.2가 되면서부터는 못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까지는 우리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1.0에서 새롭게 생긴 거는 이게 생겼다라고 하고 있군요. from predictions나 from estimator를 이용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군요. from predictions를 좀 볼까요? 사용 방법이 여기 메서드를 좀 보죠. 이게 어디에 있는 메서드인가요? 프리시전 리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군요.
이런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from estimator 혹은 from predictions라고 하는 그 메서드가 있는 거네요. 메서드가 있는 거고, precision 파라미터를 보시면 precision 넣어주고 recall 넣어주고, 그러면 얘가 그래프를 그려주는 건가 봐요. 그래프. 네. 사용 방법을 보면, 사용 방법 보시면 훈련세 테스트셋 일단 먼저 나누고요. 뭔가 그 다음에 모델을, 이거는 모델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훈련시키는 거고요. 훈련을 시켰으면 예측값들이 나오는 거죠. 예측값들이 나오면 얘를 이용할 수도 있는 프리시전 리콜 커브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걸 이용해서 프리시전 계산하고 리콜을 계산해서 프리시전과 리콜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군요. 그런 다음에 얘를 플롯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 그려준대요. 그려줍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거는 from estimator라고 하는 메서드도 있군요. 이건 estimator 넣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x, y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네요. 이거 클래스 메서드라고 되어 있구나. 그럼 얘를 사용하면 되겠다. 얘는 그럼 사용하시는 방법이 예측값 안 찾아도 돼요. 예측값 안 찾아도 되고, 지금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처럼 estimator, x, y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요거는 제가 예제를 안 봐도 사용할 방법을 알 것 같아요. 자, 그럼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디프로케이트가 됐다고 하니까 얘 빼고요. 얘 빼고 일단 나왔으니까 보여드리죠. 플롯 프리시전 리콜 커브가 얘 사용하시는 방법은 에스티메이터 x, y 순서로 넘기시면 돼요. 그럼 에스티메이터 자리에는 우리가 훈련시킨 모델이 뭐였었냐면 KN은 모델이라고 만들었죠. KN은 모델이라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X 자리에는 테스트셋이나 트레인셋을 넣으시면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릴 거냐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트레인셋, 테스트셋. 그럼 Y에는 테스트 레이블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얘가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일단 워닝이 나오죠. 이 워닝은 뭐냐 하면 앞으로 얘가 없어질 거다. 그런 워닝이에요. 아까 디프로케이트. 그 다음에 밑에 요거는 무엇을 plt.show를 넣으시면 이거는 워닝만 딱 나오고, 아까 그건 없어져요. 그죠? 자, 이게 프리시전 리콜 커브입니다. 프리시전 리콜 커브고요. 자, 왼쪽이 프리시전이고요. 프리시전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죄송합니다. Y축이 프리시전, Y축이 정밀도고요. X축이 리콜이에요. X축이 리콜이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의 면적이 0.98이란 뜻이에요. 0.98. 면적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레이블이 1번을 양성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즉, 암이 아닌 것을 양성으로 해서 그린 그런 그래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2를 양성으로 한 그래프를 다르게 그릴 수도 있겠죠. 프리시전과 정밀도와 재현율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을 무엇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게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파라미터로 있어요. 파라미터가 포지티브 레이블, 포스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포스 레이블이 포지티브 레이블이란 뜻이에요. 이거를 0으로 주시는 거예요. 0으로 주시고 그래프를 그리시면 똑같은 그래프, 비슷한 모양의 그래프인데 포지티브 레이블을 0으로 놓았을 때의 정밀도, 포지티브 레이블을 0으로 했을 때의 리콜, 재현율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아래쪽의 그래프가 얘가 뭐냐면 이 아래쪽의 면적, 이렇게 생긴 곡선의 아래쪽의 면적이 0.97이다라는 얘기예요. 0.97이다는 얘기고,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해보면 재현율이 1.0에 가까워질수록 재현율
리콜이 1.0에 가까워질수록 프리시전, 정밀도는 점점 0에 가까워지고 있죠. 반대로 정밀도가 1에 가까워질수록, 그죠? 정밀도가 1에 가까워질수록 재현율, 리콜은 0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둘 다 동시에 좋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게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그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프리시전 리콜 커브예요. 프리시전 리콜 커브. 자, 여기 디프로케이티드 됐다라고 하니까 다른 아까 클래스가 있었죠. 그 클래스에 사용하시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임포트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임포트를 여기 매트릭에서 from scikit-learn 똑같이 아마 매트릭일 거예요. 매트릭일 거고 임포트 클래스 이름이 아마도요. 아까 잠깐 보니까 프리시전 안 나오나요? 있나요? 그죠? 프리시전 리콜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이거 클래스 이름입니다. 이거는 얘는 함수고 얘는 클래스 이름이에요. 클래스 이름. 프리시전 리콜 디스플레이. 그러면 요거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ROC 커브에 해당하는 거는 ROC 커브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럼 요것도 얘가 디프로케이트가 됐을 거고요. 얘가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을 거고 얘가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요거 사용하시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얘 사용하시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개 임포트 됐죠. ROC 커브에 해당하는 게 ROC 커브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프리시전 리콜 커브에 해당하는 게 프리시전 리콜 디스플레이예요. 디스플레이고요. 자, 프리시전 리콜 커브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는 아규먼트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에스티메이터는 우리가 그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정밀도 재현율을 계산할 수 있는 예측기. 그러니까 머신러닝 모델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X에는 무엇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냐면 X에는 훈련 셋이나 테스트 셋, 그러니까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돼요. 데이터. 특성 행렬을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특성 행렬. 배열, 2차원 배열. 2차원입니다. 2차원 배열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Y에는 무엇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냐면 타겟, 레이블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레이블이라고 쓸까요? 레이블. 타겟, 1차원 배열. 훈련 셋으로 넣으셔도 되고요. 테스트 셋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X가 훈련 셋으로 넣으셨으면 레이블도 훈련 레이블을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테스트 셋을 넣었으면 테스트 레이블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훈련 셋에서 프리시전과 리콜을 계산할 수 있었듯이 테스트 셋에서도 프리시전과 리콜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테스트 셋에서 계산한 프리시전과 리콜을 가지고서 그림을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양성이 포지티브잖아요. 포지티브로 사용할 레이블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타겟에는 0과 1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0과 1 두 가지가 있는데 0을 우리는 포지티브로 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를 0, 2를 포지티브로 보겠다라고 하면 여기를 1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근데 얘는 기본값이 1입니다. 아까 우리 그릴 때 얘를 주지 않았을 때 얘를 주지 않으면 여기가 1이라고 써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을 양성으로 보고서 그려준 그래프였었던 거고요. 자, 얘가 워닝이 나오니까 디프로케이티드 워닝이라고 하는 게 나오니까 저거 없애는 방법. (1.0) 버전부터 새로 생긴 1.0
사이클론 1.0 버전에서 새로 생긴 메서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클래스 우리가 임포트한 클래스 이름이 뭐였었냐면 precision recall display. 여기서 점 찍고서 메서드 호출하는 얘기예요. from predictions를 이용하셔도 되고 from estimator를 이용하셔도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from estimator는 클래스 여기서부터 넘기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estimate 사용하시는 방법이 똑같아요. estimator x, y, positive label 사용하시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메서드 이름이 바뀐 거예요. 메서드 이름이 바뀐 거고 사용하시는 방법은 estimator, knn 모델 넘기시면 되고 x는 x 테스트 그 다음에 y는 y 테스트 마찬가지로 포지티브 레이블 이렇게 해서 주시면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여기서도 plt.plot 하시면 돼요. show. 그러면 여기 출력문은 아마 없어질 겁니다. plt.show까지 넣으시면 똑같은 그래프죠.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런이 1.2 버전이 되면 이 함수는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없어져 버릴 거다라고 지금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1.1 버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지만 나중에 없어지게 될 예정이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거 써라라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요렇게 써라라고 보여주고 있으니까 클래스에서 메서드 호출 이거 써라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거 그대로 지금 써본 겁니다. 그래서 조금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어렵게 바뀐 것 뿐이에요. 결과는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용하시는 파라미터 설정 방법 똑같고요. 단지 메서드 이름이 조금 바뀐 것 뿐이고 네. 그래프 그려지는 내용도 똑같아요. 그래프 그려지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자, 내용 아시겠죠? 이 그래프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그래프에서 중요한 것은 프리시전과 리콜은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어서 프리시전이 좋아지면 리콜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리콜이 좋아지게 되면 프리시전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같은 정확도에서 그런 거예요. 같은 정확도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게 되면 오차 행렬을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컴퓨전 매트릭스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으세요. 컴퓨전 매트릭스에서 정확도가 똑같다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숫자가 작아지게 되면 그럼 여기 있는 숫자가 커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반대로 여기 있는 숫자가 작아지게 되면 여기 있는 숫자는 커지게 되죠. 그래서 프리시전과 리콜을 동시에 좋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프리시전 리콜의 관계입니다. 자, 이거랑 비슷한 그래프가 있어요. 이거랑 비슷한 그래프가 뭐가 있냐면 ROC 커브라고 하는 게 있어요. ROC 커브.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haracteristic 커브. ROC 커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ROC 커브. 일단 얘를 먼저 그려보고요.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은 그 밑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ROC 커브는 프리시전 리콜 커브를 반전시킨 모양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반전시킨 모양. 그러니까 좌우를 반전시킨 모양처럼 나오는데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제가 과거에 썼던 그 함수가 플롯 ROC 커브라고 하는 걸 썼었는데 이것도 아마 디프로케이트 됐겠죠.
KNN 모델 넣으시면 되고요. 모델 넣으시면 되고 X 테스트로 넣을게요. 그 다음에 Y 테스트로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아규먼트가 보면 포지티브 레이블이 있어요. 포지티브 레이블이 그래서 포스 레이블을 여기서 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서도 똑같이 미래 퓨처 워닝 이제 이 메서드는 앞으로 사라질지도 모르는 메서드다. 함수다. 없어질 예정인 함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 보여드렸듯이 여기에서 아까 프리시전 리콜이 이런 모습이었었다면 ROC 커브는 좌우가 반전된 거랑 비슷하죠. 완전히 똑같이 완전히 반전시킨 건 아니에요. 완전히 반전시킨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 반전시킨 것과 비슷한 모양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곡선의 아래쪽의 면적이 0.98이라는 얘기예요. 0.98. 자, 여기서도 사용하시는 방법은 여기는 그 분류기, 예측기 모델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훈련 특성 2차원 배열, 여기는 레이블 1차원 배열, 여기는 그리고 포지티브로 사용할 레이블이 0이냐 1이냐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일단은 얘도 미래에는 쓰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까 저희가 임포트한 그래프 클래스를 가지고서 직접 사용을 해볼게요. ROC 커브 디스플레이 ROC 커브 디스플레이 점 from estimator를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도 사용하시는 방법 똑같습니다. 에스티메이터에 KNN 모델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X에다가 테스트를 넣겠다 그러면 테스트. 그럼 Y도 이거에 맞춰서 테스트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쪽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뒤쪽에서 필요한 게 포지티브 레이블. 포지티브 레이블이 필요하고요. 여기가 0번이다 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그래프를 그려줄 거예요. 이제는 워닝 없이 똑같은 그래프를 그려주죠. 워닝 없이 똑같은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자, 이 ROC 커브에서 몇 가지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용어들이 나오고 있냐면 false positive rate라고 하는 게 있고요. true positive rate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X축을 FPR을 X축으로 놓고 그 다음에 TPR을 Y축에서 놓고서 그린 그래프가 ROC 커브라고 하는 거예요. ROC 커브라고 하는 거고요. 위쪽에서 그 요거 먼저 프리시전 리콜 커브. 프리시전 리콜 커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프리시전을 Y축에 그래서 정밀도를 Y축으로 하고 재현율 리콜 재현율을 X축에 놓고 시각화한 그래프를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리시전 리콜 커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도와 재현율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시각화. X축으로 설정하고라고 할까요? X축으로 설정해서 정밀도와 재현율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시각화한 그래프가 프리시전 리콜 커브예요. 우리가 밑에서 그리려고 했었던. 그럼 ROC 커브라고 하는 거는 뭐냐? 자, 이 ROC 커브라고 하는 거는 우선 결과를 먼저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이 이름이 나오게 된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시버 오퍼레이팅 캐릭터리스틱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나오게 된 게 사실은 이거는 전파공학에서 먼저 나온 얘기예요. 통계학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통계학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라디오 전파 있죠. 라디오 전파를 수신하려면 안테나 있어야 되잖아요. 안테나의 수신 감도를 표시한 그런 그래프였었어요. 리시버 전파를 수신하는 그 동작의 전파를 수신하는 동작의 특성을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왔던 거예요. 제가 전파공학이 전공은 아니어서 X축하고 Y축이 아마 수신 감도일 거예요. Y축이 수신 감도일 거고요. X축이 무엇을 가지고서 그린 그래프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떤 뭐 안테나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전파의 수신 감도가 어떻게 바뀌느냐라고 하는 거를 그렸던 그런 그래프가 ROC 커브였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파공학, 전기공학 이쪽에서 나왔던 그런 용어인데 마침 통계학에서 false positive rate를 X축에다 놓고 true positive rate를 Y축에다 놓고서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시각화를 딱 해봤더니 그게 ROC 커브랑 모양이 비슷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ROC라고 부른 거예요. 네. 그냥 거기서 나온 용어일 뿐입니다. 용어일 뿐이고요. 네. 그래서 그 과거부터 있어 왔었던 ROC라고 하는 커브가 그런 곡선이 있었는데 마침 FPR, False Positive Rate와 True Positive Rate의 관계, 그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그려봤더니 ROC 커브랑 비슷한 모양이 나오더라라고 해서 이름을 ROC 커브라고 붙였던 거예요. 붙였던 거고요. 텍스트로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ROC 커브라고 하는 것은 ROC 커브는 False Positive Rate False Positive Rate입니다. 이거를 X축에다 놓은 거예요. False Positive Rate가 X축이죠. X축입니다. 를 X축에 얘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X축에 그리고 True Positive Rate예요. True Positive Rate를 Y축으로 설정해서 무엇을 그린 거냐면 FPR과 TPR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시각화한 그래프가 ROC 커브예요. ROC 커브. False Positive Rate를 우리말로 뭐라고? False가 가짜잖아요. Positive 양성. 가짜 양성 비율. 말 그대로 옮긴 거예요. 양성 비율이에요. 양성 비율이고 TPR은 true잖아요. 진짜 포지티브 양성 비율이에요. 가양성 비율과 진양성 비율이에요. 자, 그럼 가양성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TPR부터 먼저 보면 TPR부터 보시면 트루 포지티브의 비율이에요. 분모가 어디냐면 트루 포지티브 더하기 트루 네거티브예요. 자, 이거 그래프 그려보시면 이런 거죠. 여기가 실제 여기가 트루 죄송합니다. 여기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 할게요. 네거티브 그 다음에 여기가 포지티브 네거티브
그다음에 여기가 예측이에요. 예측. 그렇죠? true. 여기가 true positive죠. 그다음에 여기가 true, 여기가 false negative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false positive고요. 여기는 true negative예요. 잠깐만요. 이거 잘못됐어요. 맞나? 분모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TPTN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 잘못 썼어요. 잘못 썼습니다. true positive, 진짜 양성, true positive. 맞나? 양성? 잠깐만요. 제가 이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트루 포지티브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제한율, 리콜이어서 리콜. 폴스 네거티브. 예, 폴스 네거티브. 그쵸. 이렇게 해요. 이렇게. 제가 분모를 제가 잘못 썼어요. 이게 맞습니다. 예, TPFM분의 TP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 양성 샘플들 중에서 자,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한 거잖아요. 보시면 여기를 분모로 놓고 정답률을 계산을 한 거예요. 트루 포지티브 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양성인 것들 중에서 정답의 비율인 거예요. 트루 포지티브 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십니까? 진짜 양성 비율 TPR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양성 샘플들 중에서 정답의 비율이에요. 정답의 비율.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부르는 용어가 있었죠. 이거 뭐라고 불렀죠? 리콜, 맞아. 리콜. 재현율. 리콜의 다른 말이에요. 리콜의 다른 용어예요. 그러니까 TPR은 리콜과 같은 겁니다. TPR은 리콜과 같은 거고요. 폴스 그 다음에 Y축에다 X축에다 잠깐만요. 제가 그쵸. X축에다 그리는 게 폴스 포지티브 레이트죠. 폴스 포지티브 레이트인데 자, 이거는 무엇을 계산한 거냐면 폴스 포지티브가 몇 개냐예요. 폴스 포지티브가 몇 개냐. 그쵸. 폴스 포지티브가 몇 개냐예요. 그럼 분모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분모를 네거티브로 잡는 거예요. 폴스 포지티브 더하기 트루 네거티브예요. 얘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실제로 음성 샘플들 중에서 오답의 비율이에요. 오답 비율이에요. 정답의 비율이 아니라 오답의 비율이에요. 틀린 거의 비율인 거죠. 틀린 거의 비율입니다. 자, 분모를 다시 한번 좀 보시면 폴스 포지티브와 트루 네거티브예요. 폴스 포지티브와 트루 네거티브. 그러니까 TPR과 FPR은요, 전부 다 실제 샘플들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 샘플들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양성 샘플에서 양성의 비율, 그 다음에 음성 샘플에서 양성이라고 잘못 예측한 비율인 거예요. 양성 샘플에서 양성이라고 잘 예측한 비율, 그 다음에 음성 샘플에서 양성이라고 잘못 예측한 비율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음성인데 false positive, 가짜 양성이라고 한 게 몇 개냐? 가짜 양성의 비율. 여기서 오답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 양성. 다시 얘기하면 양성 예측이
얼마냐? 이게 FPR이에요. FPR.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그려주는 게 그 ROC 커브예요. ROC 커브. 이 분류 문제에서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헷갈리죠. 이제 저도 되게 많이 헷갈려요. 정밀도, 재현율까지만 해도 할만했는데 이제 거기다가 가양성 비율, 그다음에 가양성 비율, 진양성 비율 이런 게 나오니까 자,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용어가 조금 더 있어요. 좀 헷갈리긴 하시겠지만 일단은 뭐 정리하는 김에 용어들 조금만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컨퓨전 매트릭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TNR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TNR. 이거는 true negative의 비율이에요. true negative의 비율인데 분모가 가양성 비율의 그 분모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 음성 샘플들 중에서 정답 비율, 즉 진짜 음성, 진짜로 음성인 비율을 TNR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값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값. 실제로 음성인데 몇 개 맞췄느냐? 실제로 음성인데 그 중에서 몇 개를 맞췄느냐? 그러니까 얘와 얘는 뭐냐면 FPR과 TNR의 관계는 뭐냐면 FPR은 같은 분모에서 오답의 숫자고요. 그 다음에 같은 분모에서 정답의 숫자가 TNR입니다. TNR. 이 TNR을 뭐라고 부르냐면 특이도라고 부릅니다. 특이도. CP30. 발음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특이도라고 부릅니다. 특이도. 우리말로는 진 음성 비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진 음성 비율을 다른 말로는 스퍼시피서티, 특이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특이도와 FPR의 차이점은 얘네들의 관계가 있어요. TNR은 1 빼기 FPR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TNR 더하기 FPR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1이 돼야 되죠. 분모가 서로 같은데 FPR은 분모 중에서 FP가 분자로 온 거고 TNR은 그 분모 중에서 TN이 분자로 온 거란 말이에요. 두 개 더해주면 1이 돼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문제 안에서 오답과 정답 합쳐주면 1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관계가 성립해요. 그래서 특이도는 1 빼기 가양성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빼기 가양성 비율.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용어들을 다시 좀 정리를 해봤어요. ROC 커브가 나오기 때문에 용어들을 정리를 해봤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가양성 비율과 진양성 비율의 그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그린 그래프가 ROC 커브고요. ROC 커브를 그리시는 방법은 ROC 커브를 그려주는 클래스가 있어요. ROC 커브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서 이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류기는 뭐다?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거는 뭐다? 그 다음에 포지티브의 레이블은 0이냐 1이냐 이거를 얘기를 해주면 그 ROC 커브를 그려주는 거예요. 어떤 모델이 좋은 모델이냐면 그 ROC 커브에서 프리시전 리콜 커브도 마찬가지지만 ROC 커브에서 AUC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AUC는
그래프에 보시면 AUC라고 밑에 나와 있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area under curve. 그러니까 곡선 아래쪽의 면적이란 뜻이에요. 곡선 아래쪽의 면적. 즉 무슨 얘기냐면 RC 커브의 RC 커브 아래쪽의 넓이인데 어떤 모델이 좋은 거냐면 AUC가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둘 다 정확도가 비슷하다면 일단은 정확도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일단은 정확도가 좋아야 되고 둘 다 정확도가 뭐 95%가 나왔다, 96%가 나왔다. 그러면 AUC가 1에 가까울수록 더 좋은 모델이에요. 프리시전 리콜 커브를 그려 보셔야 돼요. RC 커브를 그려 보셔야 돼요. RC 커브.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머신러닝 모델을 2개 이상을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모델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그 근거가 바로 RC 커브를 그려서 혹은 프리시전 리콜 커브를 그려서 근데 프리시전 리콜 커브보다는 보통은 RC 커브를 많이 그립니다. RC 커브를 그려서 이 밑에 면적을 보고서 면적이 하나는 0.95가 나왔고 여기서는 면적이 0.98이 나왔으니까 얘가 더 좋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델을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머신러닝을 하실 때.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 분류를 할 때 KNN 클래시파이어를 할 때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거여서 지금 여기서 정리를 다시 한 번 더 했고요. 생선 데이터만 하면 얘가 나올 게 없어요. 생선 데이터는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생선 데이터는 그려보면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요. 정확도가 1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딱딱 꺾여요. 그래서 여기가 정확하게 면적이 1.0이 나와요. 1.0. 그래서 그릴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말씀드리지 않았던 건데 지금 암 데이터에서는 이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왔는데요. 그 영어가 기억이 안 나면 인터넷 찾아보면 되죠. 그죠? 네, 그걸 찾아보면 되고 RC 커브라는 거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있구나. RC 커브라는 게 가짜 양성 비율과 진짜 양성 비율을 X축과 Y축에 놓고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구나. 그 다음에 RC 커브는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기는 게 RC 모양, RC 커브다. 그리고 RC 커브에서 좋은 거는 어떤 게 좋은 거다? 이 아래 면적이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이다. 요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RC 커브는 가짜 양성 비율과 진짜 양성 비율을 그 X축과 Y축에 놓고서 그래프를 그린 거고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아래 면적이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이다. 이런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메사드 사용하시는 방법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남은 시간 동안 이제 뭐 1시간도 안 남긴 했지만 여러분 쉬는 시간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몇 분 안 남았죠.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냐면 네, 이진 분류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해 보세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하셔가지고요. 위쪽에서 했었던 그런 과정들을 쭉 한번 반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했었던 게 뭐예요? SGD 클래시파이어가 있었죠. SGD 분류기가 있었죠. 이것도 같은 과정을 한번 반복을 해보세요.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도 훈련시키고 예측하고 그 다음에 컨퓨전 매트릭스를 찾아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프리시전 리콜과 ROC 중에서 하나만 그리세요. ROC만 그리세요. ROC만. 그려보시고
SGD에서도요. SGD에서도 모델을 훈련시키고 예측값 찾아보고 컨퓨전 매트릭스 그려보고 리포트 출력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ROC 커브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오늘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이 쭉 이렇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정리가 되실 거고 내일은 아이리스 데이터셋 가지고서 다중분류하는 것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